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령이고 올해 32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아프고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2년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핸드폰을 뒤적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혼자 포르투갈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끝나고 받은 보너스로 평소 꿈꿔왔던 유럽 여행이었죠. 저는 그때 회사에서 마케팅팀 대리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9시에 회사 도착해서 밤 8시까지 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야근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보너스 받았을 때 팀장님이 세령아, 너 좀 쉬어. 휴가 일주일 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 꿈꿔왔던 포르투갈 여행을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엔 친구랑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혼자 가게 됐죠. 혼자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설레기도 했어요. 리스본 도착한 날 호스텔에 짐 풀고 나서 구시가지를 걷기 시작했어요. 9월 초였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은 시원하고 골목마다 예쁜 타일로 장식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작은 와인바를 발견했어요. 간판도 없고 그냥 문만 열려 있는데 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음악에 끌려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정말 작은 바였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고 구석에 작은 무대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한국 분인가 싶었죠. 그는 혼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노래가 끝나고 박수를 쳤더니 그가 제 쪽을 보며 웃었어요. 저는 용기 내서 다가가서 물었죠. 한국 분이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분이시네요? 여기 분위기 좋죠? 혹시 혼자세요? 앉으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욱이었어요. 35살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여기서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어요. 포르투갈 사진 찍으면서 여행 가이드도 하고 가끔 이렇게 바에서 기타도 치고요.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계획 없이 살고 내일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그날 느낌대로 산다고 했어요. 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모든 걸 계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행도 일정표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짜고 식당도 미리 예약하고 교통편도 다 알아보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욱이 끌렸습니다. 세령 씨는 너무 꽉 차 있어요. 그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뭐가요? 삶이요.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가끔은 계획 없이 살아봐요. 내일 뭐 할지 모르는 채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맞아요. 저는 꽉 차 있었어요. 숨 쉴 틈 없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그게 저였어요. 우리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진욱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원래는 대기업 다녔대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는데 5년 차 되던 해에 번아웃이 와서 그만뒀다고 했죠. 회사 그만두고 뭐 했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카메라를 샀어요. 그냥 취미로. 근데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작가 되기로 했죠. 바로요?
네, 바로요. 고민 별로 안 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 말이 저한텐 충격이었어요. 저는 뭘 하나 결정할 때마다 몇 달씩 고민하고 장단점 표 만들어서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 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욱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미래 계획도 없이.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진욱이 리스본을 구경시켜줬어요. 관광지는 하나도 안 갔어요. 대신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에 가서 과일 사 먹고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 먹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노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하루였어요. 계획 없이, 시간 걱정 없이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거. 그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진욱이 포르투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기차 타고 갔고 작은 해변 마을도 같이 갔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고 키스도 했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로맨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여행이 끝나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일주일 후에 한국 돌아가야 했고 진욱은 포르투갈에 더 머물 예정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와인바에 다시 갔어요. 진욱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세령아, 한국 가서도 연락하자. 나도 한 달 후에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응. 너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졌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진욱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복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포르투갈에서의 일주일이 꿈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국 일주일 후 진욱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세령아, 나 한국 들어왔어. 커피 한 잔 할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들어왔다고? 저는 바로 만나자고 했죠.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욱은 포르투갈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한국 옷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죠. 보고 싶었어? 진욱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우리 사귈래? 너무 직진이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빨리? 응. 나 원래 하고 싶으면 바로 하잖아. 저는 고민 없이 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욱은 제가 본 어떤 남자보다 로맨틱했어요. 갑자기 꽃을 사들고 회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주말엔 즉흥적으로 강원도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저는 그런 진욱이 좋았어요. 제가 못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깜짝 이벤트 같은 거 못하거든요. 근데 진욱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었어요. 진욱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같이 차렸는데 그 카페 위층에서 산다고 했죠. 나중에 데려가 줄게. 지금은 공사 중이라 좀 지저분해. 그 말을 처음엔 믿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못 가봤고 2달이 지나도 못 가봤어요. 제가 언제 데려가 줄 거야?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진짜 지저분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얼버무렸죠. 두 번째는 밤 시간이었어요. 진욱은 밤 10시 이후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카톡도 답장이 늦었고요. 나 야간 촬영 많아서 클라이언트가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 시간에 찍어야 돼. 미안. 그 말도 처음엔 믿었어요. 프리랜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근데 이상한 건 주말 밤에도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주말에도 촬영을 하나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세 번째는 SNS였어요. 진욱의 인스타그램에는 연인 인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가끔 우리 데이트 사진 올리고 싶었는데 진욱이 싫어했어요. 나 원래 사생활 안 올려.
너도 알잖아.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내 인스타 보거든. 너무 개인적인 거 올리면 이미지 관리 안 되잖아. 그 말도 이해했어요. 프리랜서니까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죠. 네 번째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진욱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진욱은 친구 모임에 저를 데려간 적이 없었고 친구 얘기도 잘 안 했어요. 내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데 제가 말하면 응, 나중에. 얘네들 좀 시끄러워서 내가 불편할까봐 하면서 미뤘어요. 여러분, 지금 듣기엔 명백한 빨간불이죠? 집도 못 가보고 밤엔 연락 안 되고 SNS엔 흔적도 없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저는 진욱을 믿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진욱한테 동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살까? 내가 지금 사는 원룸 좁긴 한데 투룸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진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세령아, 미안한데 나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카페 안정되면 그때 같이 살자. 언제? 한 6개월? 6개월. 길다고 생각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그날.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XX 파트너 모임 왜 안 와요? 다 기다리는데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XX 파트너? 무슨 소리지? 잘못 온 문자인가 싶어서 무시하려는데 또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얘기 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트 이모티콘.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XX 파트너가 뭐야? 왜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인 거지? 나한테 온 게 맞나? 아니면 진욱한테 가야 할 문자가 잘못 온 건가? 저는 바로 진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울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전화 좀 받아봐. 급해.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안, 촬영 중이었어. 오빠, 이상한 문자 받았어. 뭐? XX 파트너 모임이 뭐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XX 파트너? 진욱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나왔어요. 응. 오늘 모임 왜 안 오냐고. 어제 얘기 기억하냐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아, 그게 뭐야? 그거 스팸이야. 요새 그런 거 많잖아. 랜덤으로 문자 보내는 거. 스팸? 응.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중에 가서 같이 보자. 지금 촬영 중이라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스팸?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그리고 왜 진욱 목소리가 떨렸지?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XX 파트너. 도대체 뭐지?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하나 왔어요. 프로필 사진은 예쁜 여자였고 이름은 지혜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진욱 씨 여자친구 맞으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지? 왜 내가 진욱 여자친구인 걸 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진욱 씨 전 여친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전 여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욱한테 전 여친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당연히 있겠죠. 35인데. 근데 그 전 여친이 갑자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진욱이가 세령 씨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FWB가 따로 있어요. FWB, 프렌즈 위드 베너피츠, 잠자리 친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예요? 카페 사장. 그 여자예요. 카페 사장. 진욱이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랑 대학 때부터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카페도 원래 둘이 같이 차린 거예요. 집도 차도 전부 그 여자 명의고요. 진욱이는 그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카페가 둘이 차린 거? 집이 그 여자 명의? 그럼 진욱이 저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저도 당했거든요. 그 남자한테. 세령 씨는 안 당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저 그 사람 애 가졌었어요. 근데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임신, 낙태,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건가? 왜 전 여친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일단 답장을 보냈어요. 증거 있어요? 있죠.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진욱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진욱은 평소처럼 웃으며 왔어요. 왜 그래? 갑자기 만나자고. 보고 싶었어? 저는 핸드폰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지혜와 나눈 대화 캡처였어요. 진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어요. 오빠가 설명해줘. 이게 뭐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세령아 지혜라는 사람. 오빠 전 여친 맞아? 맞아. 카페 사장이랑 사귀었어? 옛날 일이야. 지금도?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왜 집이 그 사람 명의야? 왜 차가 그 사람 명의야? 왜 카페가 둘이 같이 차린 거야? 진욱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령아, 들어봐. 나랑 수진이는 그냥 친구야. 옛날에 잠깐 사귀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진짜야. 수진이? 카페 사장? 그냥 동업자야. 동업자가 집까지 같이 써?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잠깐 얹혀 사는 거야. 세령이랑 같이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진짜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세령아, 진짜야. 수진이는 그냥 친구야. 우리 대학 동기였고 카페같이 차리면서 동업하게 된 거야. 집은 내가 돈이 없어서 잠깐 얹혀 사는 거고 몇 달 안에 나올 거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내가 오해할까 봐. 여자랑 같이 산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 이상한 게 정상이잖아. 전 여친이랑 같이 사는데. 전 여친 아니야. 그냥 동기야. 진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지의 말로는 오빠가 애 지우라고 했대? 그 순간 진욱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건 복잡해. 뭐가 복잡해?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그런데 세령아, 그건 오래전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고 그때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 지혜도 원했고 지혜도 원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준비가 안 됐었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세령아, 나 이제 못 믿겠어. 미안해.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진욱은 제 팔을 잡았어요. 세령아, 제발. 한 번만 더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나 진짜 너 사랑해. 수진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친구일 뿐이야. 사랑이 이래? 거짓말하는 게 사랑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진욱이 한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혜가 거짓말하는 걸까? 근데 지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지? 복수? 질투? 아니면 진짜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지혜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침 8시쯤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페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자 이름이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집 계약서였어요. 홍대 근처 오피스텔, 임대인 이름이 이수진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진욱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대학교 MT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둘이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었죠. 마지막 사진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산부인과. 날짜는 3년 전. 환자 이름 강지혜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진짜였어요. 진욱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저는 회사에 병가 신청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진욱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나? 아니면 깔끔하게 끝내야 하나? 3일 후 지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령 씨 헤어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욱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화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헤어졌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지혜가 말했어요. 세령 씨, 사실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 사실 유부녀예요. 저는 멍했습니다. 유부녀? 뭔 소리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해외에서 사업해요. 저는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상 별거 중이에요. 남편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왜 진욱 씨랑? 외로웠어요. 남편은 돈만 벌고 저는 혼자 한국에서 사는데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애 낳고 바쁘고 그래서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 남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진욱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진욱이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애까지 생겼으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들켰어요. 네. 제가 만난 남자들. 전부 남편이 알게 됐어요. 누가 제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상간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상간소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고소하는 거. 저는 법 관련 드라마에서만 봤던 단어였어요. 진욱이도 포함이에요? 네. 진욱이 그리고 다른 남자 4명. 총 5명이요. 그래서 제가 진욱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당할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해자였습니다. 아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지혜 씨, 그럼 저한테 연락한 이유가 진욱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령 씨가 진짜 불쌍해 보여서요. 진욱이는 세령 씨한테도 거짓말하고 수진이한테도 거짓말하고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그런 남자예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기 복수를 위해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욱의 카페 SNS 계정에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카페 사장 조심하세요. 유부녀랑 바람 피우고 애 지웠어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이 남자 양다리예요. 성폭행범입니다. 제 친구가 당했어요. 성폭행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폭행? 진욱이? 저는 바로 진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세령아 진욱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미쳤어. 인터넷에 나 성폭행범이라고 올렸어. 카페 리뷰에도 올리고 맘카페에도 올리고 심지어 대학교 동문회 단톡방에까지 올렸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 절대 아니야. 나 그런 짓 절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경찰 신고했어. 근데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대. 근데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린대.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일에 휘말려 있다니. 아니, 제가 진짜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본 건 진욱의 일부분일 뿐이었을까? 오빠,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세령아,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진짜 끝내자. 뭐? 너는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 나 혼자 해결할게.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술 마시고 제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난리였어요. 세령아, 너 진짜 고생했다. 그 남자 완전 쓰레기네. 너한테 거짓말만 한 거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더 깊어지기 전에 알아서.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주쯤 지났을까요? 뉴스에서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유부녀, 불륜 남성에게 성폭행 무고 허위 신고로 드러나.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바로 지혜 얘기였거든요.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지혜가 여러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남편한테 들키자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 중 한 명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대요. CCTV였어요. 지혜가 살던 신혼집에 설치돼 있던 CCTV.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 지혜가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 설치한 거였대요. 그 영상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가 남자들을 집으로 불렀고 전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 성폭행은 완전한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진욱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뉴스 봤어? 응, 나도 봤어. 다행이다. 무죄 입증됐네. 응. 변호사 통해서 지혜 무고죄로 고소했어. 그리고 명예훼손도. 지혜는 어떻게 됐대? 남편한테 이혼당했대. 그리고 운영하던 쇼핑몰도 문 닫았고 인스타 계정도 다 삭제했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혜가 불쌍하기도 하고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빠는 이제 괜찮아? 응, 카페는 좀 타격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손님들한테 사과문도 올리고 무고 판결문도 공개했어. 수진 씨는? 수진이? 걔도 이번 일로 충격받아서 카페 그만두겠대. 집은 정리하고 나간대. 그럼 오빠 혼자 해? 응, 혼자 하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 씨랑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진욱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세령아, 미안해. 거짓말했어. 뭐? 수진이랑 나 지혜 사건 전까지는 그냥 친구였어. 진짜야. 근데 사건 터지고 나서 수진이가 나 많이 도와줬어. 밤마다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변호사 알아봐주고 카페 일도 혼자 다 처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지하게 됐어. 감정적으로.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아니야. 수진이가 떠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둘 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알지? 응, 알아.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는 이제 오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어. 축하해. 진심으로. 오빠도 잘 살아. 근데 다음 사람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세령아, 진짜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오빠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한 것 같아. 안녕.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 긴 악몽이 끝났구나. 근데 악몽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 10월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새로운 팀을 맡았고 요즘은 후배들 가르치느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연애는요? 아직 안 해요. 무섭거든요. 또 누군가를 믿고 또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준비를요. 가끔 SNS를 통해 진욱의 소식을 들어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요.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대요. 수지는 정말 떠났고 진욱이 혼자 하고 있대요.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관계였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요. 지혜는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SNS 계정도 다 삭제됐고 쇼핑몰 사이트도 폐쇄됐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죠.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길 바라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빨간불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집에 못 가게 하는 연인, 밤에 전화 안 받는 연인, SNS에 흔적 남기기 싫어하는 연인.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직감을 믿고 더 일찍 의심했더라면 덜 아팠을 거예요. 둘째,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의 연락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악의적인 경우도 있어요. 지혜처럼요. 근데 때로는 진짜 도움을 주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들어는 봐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저는 지혜의 말을 듣고 증거도 확인하고 진욱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셋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 제 경우는 지혜가 증거를 보내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의심이 들면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사진, 뭐든지요. 나중에 진실을 밝히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저는 처음엔 혼자 끙끙 앓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제가 속았다는 게, 제가 바보 같다는 게. 근데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훨씬 나았어요. 친구든 가족이든 상담사든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 사랑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나 자신이 더 중요해요. 내 정신 건강, 내 미래, 내 행복. 그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랑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저는 진욱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 사랑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놓았어요. 그게 제가 저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연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고 의심만 계속 쌓이고 있나요? 믿고 싶은데 동시에 불안한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미 배신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누구도 못 믿을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1년 전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진욱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예뻤으면? 내가 더 이해심 많았으면?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진욱이 선택한 거예요. 거짓말하기로, 숨기기로,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 하기로.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했고, 믿었고, 기다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웠어요.
사랑은 맹목이 아니라는 거. 사랑한다고 해서 눈을 감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서도 눈은 뜨고 있어야 해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의심이 들면 질문하고 답을 들었으면 확인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신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엔 연인이 제 중심이었어요. 진욱이 뭘 좋아하는지, 진욱이 뭘 원하는지, 그게 제 관심사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연인은 제 삶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 저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시작했고, 책도 많이 읽어요. 주말엔 혼자 전시회도 가고,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앉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도 해요.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 프로젝트요.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사랑할 거예요. 이번엔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근데 동시에 더 당당하게. 제가 누군지 알고,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상처는 아물 거고, 기억은 흐릿해질 거고, 언젠가 웃으며 그런 일도 있었지 할 날이 올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근데 이게 제 진짜 이야기예요.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누군가한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조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경험이 궁금하신 분,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도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할 용기를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사랑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시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